네, 안녕하십니까. 최재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67회 홍천 아카데미. 네, 오늘 저와 함께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한눈에 보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을 강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란 이런 책도 써서 뭐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홍천에 계신 아카데미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1시간 한 20분 동안 재밌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퀴즈를 할 거예요, 퀴즈. 네, 왜냐하면 우리가 유튜브로 강의를 들으시지만 그 실시간으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위해서 네, 제가 중간에 퀴즈도 막 내고 질문도 받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퀴즈를 맞춰주신 분에게는 네, 베스킨 라빈스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맞추신 분들에서 이제 전화번호를 받을 거예요.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그분한테 그 문자로 베스킨라빈스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이들 아마 영상도 보시고 강연도 들었고 그러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은 좀 재밌게 한눈에 보이는 4차 산업혁명 그래가지고요. 그 아주 쉬운 방향으로 가고요. 중간중간에 질문도 하고요. 과연 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미 성큼 다가왔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보통 한 5년 정도가 앞으로 당겨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이요. 반갑습니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일들을 좀 해주시고 어떤 일 하시는지 자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자녀가 뭐 그 직장을 다니는지 학교를 다니는지 말씀해 주시면 맨 마지막에는 우리나라 교육하고요. 또 미래 일자리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네. 지금 전 국민의 관심사가 일자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런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전반적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미래 교육과 일자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네.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강의를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야. 지금이야 우리야 뭐 그냥 살 수 있는데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느냐, 또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어떤 전공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제일 많더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런 질의응답도 해드릴 테니까 지금 여기 채팅창에다가 적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네, 우리 저 홍천방카님, 네, 또 김신희님, 우리 서석김 이사님은 너무 좋잖아요.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다 이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적어주세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자녀분이 있으신지 적어봐 주세요. 네. 그래야지만 재밌는 강의가 되는 거예요. 강사 혼자서 1시간 반 동안 막 떠들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재미없어. 그리고 막 빠져나가고 딴짓하고 막 그럽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줌으로 강의하는 것처럼 우리가 유튜브를 하지만 줌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저는 무슨 일을 합니다. 우리 아이는 뭐 중학생입니다. 우리 아이는 뭐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직 취업이 안 됩니다. 등등등등 이런 이야기들 해주시면 맞춰서 오늘 오신 분들하고 좋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넥타이 이쁘죠? 네, 청소년 활동하고 계시고 최지민님, 미혼이시고 네, 또 다른 분들, 청소년 지도사분도 오셨고 또 다른 분도 올려봐 주세요. 네, 네. 자, 저는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제 딸이 둘인데요. 딸 둘인데 큰 딸은 간호사, 네, 간호사로 대학병원에 간호사라고 있고요. 둘째 딸은 지금 연예인 되겠다고 대학교 4학년인데 지금 연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부모가 말려야 되느냐? 안 말립니다. 네, 왜 안 말리냐면 연예인 되고 싶으면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해봐가지고 잘 되면 연예인이 되는 거고 안 되면 또 다른 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직업들이 뭐냐면 전문직 간호사 이런 것들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연예인같이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 유튜버 하는 사람들, 유튜버들이 뭐 기타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뭐 여러 가지 먹방을 하거나 등등을 해가지고 웬만한 직장인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버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아는 분들이 이제 TV를 안 봐요. TV를 많이 안 보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뭔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뿌려지면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런 수익도 생기고 이런 강연도 하러 다니고 책도 쓰고 그래서 아마 4차 산업혁명 맞는 직업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또 여기 청소년 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에게 또 제 강의를 듣고
학생들에게 또 진로 상담도 해주시고 등등등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김정숙님은 간호업무 종사하시고요. 좋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간호업무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아마 퀴즈를 잘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네, 자, 앞으로 우리 평균 수명이 앞으로 얼마나 될까요? 평균 수명이요. 앞으로 평균 수명 우리들이 향후 한 뭐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지, 몇 살이 될지 한번 채팅창에 적어봐 주세요. 평균 수명,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평균 수명, 나는 몇 살까지 살 것 같다. 네, 적어봐 주세요. 네, 좋습니다. 남궁병님, 딸 둘, 아들 하나. 100세 최재민님 또요. 네, 적어보십시오. 네, 여러분들 나는 몇 살까지 살 것 같다. 그리고 이 의료 기술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평균 수명이 어떻게 발달될까? 네, 어디까지 갈까? 한번 적어봐 주세요. 100세, 우리 최지민님 100세, 또 100세 시대, 네, 100세 시대 또, 네, 한 두 분만 더 받아볼게요. 100세 시대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에게 우리 그 상품권 날라갑니다. 네, 150세, 네, 150세, 네, 조금 많고요. 네, 그다음에 또, 네, 네. 상품권은 뭐냐면 베스킨 라빈스 상품권을 드리면, 네, 우리 홍천에 있는 베스킨 라빈스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아이스크림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떤 분이 왔으실까요? 150세 한 분만 더 받아볼게요. 한 분만 더. 120세, 120세 어떤 분이냐면, 예, 장인식님 120TP였는데, 네, 장인식님이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인식님은 예, 저한테 저기를 보내주세요. 네,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10-2332-8617. 네, 우리 장인식님은요, 저한테 문자 주세요. 아까 120세 맞춘 분입니다. 장인식입니다 하시면 제가 수업 끝나고 바로 상품권 쏴드리겠습니다. 장인식님. 네, 자, 그러면 또 차근차근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이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한 120세까지 살 것 같다.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네, 자, 왜냐하면 이 과학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요, 평균 수명이 100세를 넘어서 120세까지, 그래서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병원에 가서 프로그램 막 여러 가지 검사해보고 막 그러면요, 평균 수명이 나오더라고요. 한 120세까지 살 것 같다고 그러십니다. 그 정도로 의술이 발달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그런 의술이 발달되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화면에 나온 것처럼, 어떤 분들은 아마 차고 있을 거예요. 갤럭시 밴드, 아니면 아이폰에 있는 밴드 등등인데, 이런 밴드 같은 거를요 만들어냈어요. 네. 맨 처음에 어디서 만들었냐면 미국의 PPC라는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핏빛 밴드라고 아마 써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든 국민들한테 전부 채워드릴 거예요. 근데 저런 밴드 같은 경우는 별로 좀 안 이쁘잖아요. 투박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거냐면, 네, 여기 화면에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얼리처럼 만들 거예요. 주얼리가 돼서 여기에 센서가 딱 달려요. 센서가 달려요. 센서가 달려 있어 가지고요, 이 센서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체크를 합니다. 여기서 혈압도 체크하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해요. 체크한 다음에 이게 어디랑 연결되느냐? 홍천 사시는 분들은 홍천군 보건소랑 연결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 내가 주치의가 있다, 주치의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치의가 돼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 퀴즈 맞춰주신 장인식님이 갑자기 혈압이 높아졌어. 그러면 여기서 센서가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해가지고요, 홍천군 보건소나 홍천군에 있는 병원으로 연락이 가요. 예. 그래서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인식님? 여기는 뭐 보건소입니다. 네, 여기 지금 이렇게 착용하고 계시는 팔찌에서 지금 연락이 왔는데, 센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혈압이 높으신데 우리 오셔가지고 보건소 오셔가지고 한번 검진 받으세요. 아니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검진 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장인식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갔어. 한 2달 동안. 그러면요, 경고 문자가 날라와요. 네, 귀하께서는 이제 이러이러한 그 센서에서 연락 왔는데 검진 안 받았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의료보험료가 2배로 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실제로 2년 전에 이런 팔찌들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보건소 한 20군데를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몇 명씩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네. 건강 데이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고 싶어서 못 죽어요. 네. 국가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를 해줍니다. 건강을요. 네. 그래서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요즘에 또 결혼도 안 해요. 결혼도 안 합니다. 네.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나요. 그래서 인구 절벽이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어쨌든 살아남은 우리들은 뭔가 좀 재밌게
또 풍요롭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것처럼 이겁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의 주치의는요, 인공지능하고 사람 주치의하고 같이 여러분들을 이제 진단을 할 거예요. 진단을 하고 할 거면 수술도 뭐 로봇이 하고 등등등 할 거예요. 네. 자, 저거는 이제 IBM 왓슨이라고요. 저 IBM 왓슨 그 인공지능 의사, 로봇 의사, 인공지능 의사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이 됐어요. 뭐저 가천대 길병원 또 뭐 대전의 무슨 병원 등등등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사람 의사랑 인공지능 의사랑 같이 진료를 합니다. 같이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보고 MRI 보고 딱 봅니다. 봐가지고요. 인공지능 의사는 암인 것 같습니다. 이러고 사람 의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거기서 실제로 인공지능 의사랑 사람 의사랑 한테 진료를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네. 어떤 로봇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사람 의사의 말을 신뢰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답이 나왔냐면 51대 49로 로봇 의사를 더 신뢰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의사가 많이 이제 IBM 왓슨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뭐 의사가 딱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한국은 아직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가 부족해요. 데이터가. 네. 미국에서는 이런 의료 데이터를 모아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공지능이 다 이제 딥러닝으로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해서 암인 것 같다.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 의료 데이터가 많지 않아가지고 왜냐하면 아직 그 뭐 의료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이런 것들이 병원들에서 공개 안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공개하는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많이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그런 법들이 뭐 지금도 개정되고 있고 또 완전히 개정되고 되면 데이터들이 많이 모아지면 정말 인공지능 의사가 탁 판단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인공지능 의사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사람보다 장점이 많아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 잊어먹질 않아요. 네. 하루에도 논문을 몇 편씩 막 읽어요. 책을 원서를 막 몇 편씩 읽어요. 근데 잊어먹질 않아요. 근데 사람 의사는 잊어먹죠. 논문 오늘 본 건 내일 가면 잊어먹고 또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수술할 때도 손 떨려가지고 못한다는 얘기죠. 네. 외과 의사들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메스를 놓는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손 떨려가지고 수술 못할까 봐. 근데 이 로봇 의사는 딱 정확하게 가서 로봇이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로봇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뒤에서 사람 의사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게임기처럼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서 메시지를 하는 거를 로봇이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아마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 같은 거 받아보신 분 있을 거예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뭐 전날 뭘 먹어야 되고, 그죠? 뭐 허연 액 먹어야 되고, 또 가지고 막 수면 내시경 하고 막 나오면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요. 개발이 되어 있어요. 저렇게 요만한 알약처럼 생겼는데요. 이 안에 조명이 달려 있어요. 그 안에 또 마이크로칩 이런 게 달려 있어요. 이거를 꿀떡 삼키면 돼요. 삼키면 얘가 샥 지나가서요. 다 찍어갖고 와요. 다 찍어갖고 옵니다. 찍어갖고 와가지고 탁 밖으로 배출되면 그거를 딱 꽂아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병을 진단하는 기술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런 그 4차 산업 관련된 의료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일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네. 전 세계에 이제 많은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네, 유명한 회사들이. 그 중에 어떤 회사가 인간의 수명 연장을 위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어딜까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채팅창에 적어보시죠. 또. 인간의 수명 연장을 가장 열심히 그렇죠. 미혼이신 분도 많이 계시고 30대 네, 아들만 둘인 분도 계시고 자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유명한 기업 중에서 어떤 한 기업이 인간의 생명 연장 네, 아까 말씀하신 120세, 뭐 150세까지 살 수 있는 생명 연장 기술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가장 많은 회사를 M&A하고 가장 많은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일까요? 네, 화이자, 삼성 또 어딜까요? 네, 또 한번
그냥 막 질러보세요. 질러보세요. 네, 삼성. 네, 삼성은 네, 네, 애플. 오, 애플. 구글 맞습니다. 우리 최파파 우리 저 히파파 TV님, 히파파 TV님. 네, 문자 주세요. 문자. 맞습니다. 자, 여기다 전화번호 남길게요. 네, 히파파 TV라고 해주셔야 돼요. 히파파 TV님. 네, 제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문자 주세요. 수업 끝나면 문자를 주십시오. 네, 우리 아까 힙합파 TV님, 그 다음에 장인식님 두 분 맞추신 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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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신 분 맞습니다. 구글입니다. 구글. 네, 구글이 지금 생명 연장 위한 기술들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네. 아까 요거 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알약 같은 거 이미 구글에서 개발이 돼 있어요.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아직 뭐 의사들과의 의사협회와의 어떤 문제, 또 뭐 FDA와 문제, 뭐 질병관리청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실제로는 저거를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디 아프잖아요. 저거 삼키면 돼요. 그래서 쫙 가가지고 용종이 있다 쑥 지지고 나오는 거죠. 네, 이런 기술들이 발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120살 이상 충분히 사시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뭐 32세이신 분도 있고 뭐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있으시잖아요. 3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뭐 계실 거예요. 앞으로는요. 예전처럼 뭐 65세 정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 2막뿐만 아니라 3막까지 준비를 하셔요. 인상 3막까지. 65세 이후 뭐 은퇴하신 이후에 공무원분들 계시잖아요. 네, 은퇴한 이후에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야 돼. 그죠? 55년 더 살아야 돼. 그 이후를 뭘 할까? 오늘은 이제 공부하시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네. 그래서 예전처럼 예전에는 60세면 뭐 다들 돌아가셨잖아요. 그때랑 다른 세상이 왔다는 얘기죠.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좋은 강좌를 홍천군에서 준비를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웨어러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웨어러블.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첫 번째, 스마트 신발. 네. 신발에 센서가 달려 있어요.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내가 신발을 신고 다니면 얘가 진단을 해줘요. 네. 여기서 뭐 체지방도 진단해주고 운동량도 진단해주고 등등등을 신발에서 진단해주는 거예요. 이미 아디다스 같은 데서 개발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시판도 해보지만 잠시 후가 지나면 많은 분들이 신발에다가 이제 센서를 달고 다닐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건강 정보들을 체크해서 마찬가지로 보건소로 보내줄 거란 얘기죠. 또 발목에 밴드 같은 거 착용해서 센서 달려 있어서 건강 체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벨트는 만들어서 벨트 지난번에 만들어 가지고요 프랑스 대통령한테 선물했어요. 이 벨트 있죠, 벨트에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운동량, 체지방 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와이파이로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건소나 아니면 우리 뭐 주치의한테 연락이 돼가지고 내가 어디가 아프다라는 미리 전조 증상을 파악을 하는 거죠. 벨트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지에도 센서가 달려 있는 거죠. 건강 체크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테이프를 딱 붙여가지고요. 테이프에서 또 센서가 달려 있어서 보내는 것도 이런 기술도 이미 돼 있고요. 옷에도 딱 달려 있는 거예요. 옷을 딱 입고 있으면 여기서 엑스레이처럼 쫙 찍혀요. 오늘 뭐 어디가 어떻네요. 네. 오늘은 뭐 점심을 많이 드셨으니까 저녁은 좀 간단하게 드십시오라고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최대영님 오늘은 점심을 좀 푸짐하게 드셨으니까 저녁에는 채식으로 드시죠. 탁 센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어폰이에요. 요즘에 이어폰으로 많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세대랑 신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그거예요. 그 유선 이어폰을 쓰느냐, 무선 이어폰을 쓰느냐. 저는 아직도 그 무선 이거 못 쓰겠더라고요. 무선. 네. 뭐 몇 개 샀다가 전부 딸들 줬어요. 여기서 뭐 누르고 터치하고 너무 불편해. 차라리 그냥 선 꽂아가면 훨씬 편하더란 얘기죠. 고구를 안 온다고 하더란 얘기죠. 근데 앞으로는 그런 선이 없이 그냥 여기다 조그맣게 꽂고 다니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뭐 이따 말씀드린 통역도 되고요. 외국 사람 딱 만나면 외국 사람이 얘기하면 여기서 번역해가지고 딱 얘기해주고 네, 그런 꼭 보청기처럼 조그맣게 여기다 꽂으면 통역도 되고 이런 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또 센서가 우리 건강도 체크해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안경이죠, 안경. 이미 이제 구글 글라스 만들어서 한번 해봤었잖아요. 그런 기술들을요, 구글에서 지금 쫙 제가 지난번에 이제 구글 본사에 투어를 갔었어요. 4차 산업혁명 투어. 갔더니 이미 다 개발되어 있더란 얘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물을 본다며요. 영화 보이잖아요.
살짝 들었다 놓으면 번역이 탁 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쫙 우리 막 그 유튜브나 공상과학 영화처럼 탁 보면 여기서 TV 화면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 기술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돼 있고요. 그다음에 헤어밴드를 차면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센서가 달려 있는 이런 것들을 웨어러블 이런 웨어러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하고 많은 기기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기기들하고. 네. 그래서 저희 집에도 그 인공지능 스피커를 하나 들여놨어요. 들어온 다음에 아침에 탁 일어나가지고 이제 헤이 클로바, 헤이 클로바 오늘 신나는 음악 틀어줘. 음악 틀어줍니다. 헤이 클로바 블루투스 연결해줘. 헤이 클로바 날씨가 어때? 너무 재밌어요. 헤이 클로버랑 아침에 노는 게 네, 인공지능 스피커 네, 그런 것처럼 스마트폰하고요 여러 가지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가전제품하고 전부 연결을 시켜놓는 거예요. 이걸 사물 인터넷. 그죠? 이 사물에서 인터넷이 되도록 한다. 그게 사물 인터넷이에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자동차 시동 켤 때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딱 하면 켜지죠. 소카라는 걸 한번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렌트카 빌릴 때 소카를 이렇게 빌리시면요. 이 키를 안 줘요. 스마트폰으로 키고 끄고 다 합니다. 네. 가장 비근한 예는 그렇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 집에서 딱 누웠어요. 이제 잘라고. 근데 불이 안 꺼져 있어요. 위에 불이 안 꺼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자, 결혼하신 분들만 적어보세요. 네, 남성 여성분들 다. 내가 이제 부부가 둘이서 잘라고 침대에 딱 누웠어요. 누웠는데 불을 안 껐네. 저쪽에 거실에. 그럼 어떡합니까? 자,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우리 뭐라고 하시는지 채팅창에. 네. 자, 그쵸. 골전도 이어폰. 좋습니다. 여기 또 최지민님은 하이지니 쓰시네. 저는 하이클로바 씁니다. 하이클로바. 네, 네, 그러네요. 네. 자, 김신우님 좋은 정보 주셨네요. 네. 버퍼링 걸리시는 분들은 화질을 낮춰주시고 빨간불이 들어오시게 실시간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남국명님 구글 좋습니다. 네. 그렇죠. 박인환님 기가진이 리모컨 찾아줘 그런다고요? 그거 말고 또 어떻게 하나요? 또 다른 분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부부가 침대에 누웠어요. 잘라고 딱 누웠는데 거실에 불을 안 꺼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적어봐 주세요. 결혼하신 분들만 적어봐 주십시오. 네. 어떻게 하는지. 네. 리모컨 찾아줘? 네. 기가진이? 네. 박인환님. 또 다른 분들 한번 적어봐 주세요. 네. 가장 열심히 또 댓글 달아주시는 분에게도 제가 그 상품권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베스킨 라빈스에서 막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부가 누웠어요. 나 잘라고 그러는데 불이 안 꺼졌어. 어떻게 하는지 부부끼리 답이 그죠 재판부님이 여보 불 좀 끄고 와 이랬다는 얘기죠. 여보 불 좀 끄고 그죠. 네, 핸드폰 리모컨으로 끄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음성으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얘기. 음성으로 굳이 우리 그 힙합파님처럼 여보 불 끄고 와 그게 하는 게 아니라 헤이 클로바 불 꺼줘 그럼 꺼진다는 얘기죠. 헤이 클로바. 네, 저희 집에 해놨어요. 그렇게 센서를 달아가지고요. 이 스위치 있죠. 스위치에다가 이 사물 인터넷 센서를 달았어요. 센서 달아서 불 켜줘, 불 꺼줘, 뭐 에어컨 켜줘 다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 같은 날 여름이 이제 앞으로 여름이 오잖아요. 그럴 때 집에가 막 찜통이야. 이걸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는 거죠. 헤이 클로바 에어컨 좀 켜줘. 그러면 내가 집에 가기 30분 전에 에어컨을 탁 켜놔가지고 시원하게 해놓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성분들이 또 가장 고민스러운 게 그거잖아요. 내가 가스불을 껐나 켰나 고민스럽잖아요. 분명히 껐나 그러고 기억이 안 나가지고 또 나갔다가 들어오고 막 그럽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최고예요. 네. 나갈 때 아니 밖에 나가서도 스마트폰으로 얘기하면 돼요. 집에 있는 모든 전원장치 꺼줘 쫙 꺼지는 거예요. 그렇죠? 냉장고만 빼고 냉장고만 남겨놓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가스불 꺼줘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다. 네.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그 약을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 뭐 식후 30분마다 먹어야 된다. 까먹잖아요. 저도 약 받아오면은 그거를 하루에 3번 식후 30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가 센서가 달린 통에 알려주는 거예요. 네. 딱 해서 식후 30분이 되면 센서에서 연락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네. 내가 먹었냐면 이제 판단을 해요. 판단해가지고 저는 주인님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주인님 오늘 약 안 드셨네요. 그럼 먹을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식으로 사물 인터넷으로 정말 재밌게 살아가는 세상이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가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물 인터넷의 사례들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가 도난 방지 알람이에요. 도난 방지 알람. 여러분들의 가방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알람이 막 울려요. 가장 지금 단순한 사물 인터넷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날씨를 인지하는 우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산을 들고 가다가 이제 갤 것 같으면 얘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우산 가져가지 마세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는 얘기죠. 네. 세상이 이렇게 사물 인터넷으로 정말 편안하게 바뀌어져 가고 있으면서 인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구글이나 또 많은 의사들이나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 2막, 3막을 준비하셔야 된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이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5년은 빨리 왔다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의 분야들을 쫙쫙쫙 설명드리면요, 사물 인터넷으로,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은요, 뭐 인공지능 하나만, 빅데이터 하나만, 뭐 사물 인터넷 하나만 이게 된 게 아니에요. 다 연합이 돼 있어요. 연합이 돼 있어요. 네. 그 안에 연합이 돼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초융합, 모든 분야에 초융합이 돼 있다는 얘기죠. 융합이 돼서 하나하나 지금 발전이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스마트 홈이에요. 스마트 홈. 스마트 홈이죠. 이제 여러분들 스마트 홈을 구축을 하시는 거죠. 지금 벌써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새로 짓는 아파트 이미 돼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거 사셔가지고 센서 달아놓고 인공지능 스피커 하나 해놓으면 다 스마트 홈으로 됩니다. 대신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통신사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스마트 홈 그리 되고요.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 지금 부산이나 뭐 인천, 송도나 많은 곳이 스마트 시티로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주차장 같은 경우가 지하로 넣고, 또 여러 가지 그 교통 막히는데, 홍천에서 예를 들어 주말에 이제 서울을 뭐 올라온다든지, 그렇죠? 그럴 때 굉장히 막히잖아요. 그럴 때 스마트 시티에서는 탁 감지를 해가지고 어디로 돌아가라, 가지 말아라, 뭐 등등등등 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교통부터 뭐 신호등부터. 네. 왜냐하면 특히 아마 이제 홍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길이 안 막히는지 모르지만 서울 같은 데는 굉장히 길이 막히잖아요. 그게 신호 체계가 안 맞아서 그래요. 신호등이 빨리빨리 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들을 스마트 시티에서는 그런 것들을 컨트롤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스마트 팩토리. 네. 앞으로 아마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지금 100명이라면 향후 한 10년 이내에는 한 2명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같은 거를 유튜브에서 한번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시티를 보시면요,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LG 같은 데서는 많은 분들이 직접 이제 공장에서 근무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로봇들이 만들어요. 네. 그리고 사람은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컨트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공장들은 인공지능 로봇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공장들 바뀌어진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예요. 그리고 홍천이니까는 농사 짓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스마트팜이에요. 스마트팜. 네. 스마트팜. 스마트팜은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 뭐 토마토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가가지고 내가 뭐 직접 뭐 물을 주고 뭐 농약을 주고 뭐 비료를 주고 뭐 등등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사람이 했다면 이제는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과 이런 것들이 같이 하는 거죠. 실제로 젊은 친구들이 이제 농촌으로 내려가가지고 많은 비용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스마트팜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 중에 한 친구도 32살인데 서울에서 원래 이제 시골 출신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직장을 들어간 거야. 강남에 무슨 직장에 들어갔는데 월급 받아서 그 방세 내고 밥값 내고 문화생활 조금 하면 남는 게 없더란 얘기예요. 네, 월급 받아가지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고향으로 내려간 거야. 고향으로 내려갔더니 젊은 친구가 귀농을 했더니 이제 얼마나 이런 거 잘하겠어요. 제안서 잘 쓰고 뭐 여러 가지 뭐 정보 지원 자금 이런 것도 잘 쓰고 그래가지고 자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간 시골 내려가면요, 이거 제안서를 쓸 줄 몰라가지고 그런 자금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이 친구는 정부 지원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잘 써가지고 제안서 써가지고 발표만 하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멋지게 토마토 농장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가봤는데요. 야, 스마트폰으로 다 제어하더라고요. 집에서 비닐하우스 다
뭐 열고 닫고 물 주고 뭐 이런 온도까지 다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교수님, 요즘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짓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게 농사를 져가지고요. 농사를 져가지고 어떻게 판매하느냐? 예를 들어 무슨 뭐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데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빅데이터를 탁 여기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요. 언제 정도에 내가 이거를 도매시장에다가 갖다가 팔면 가장 비싼 가격을 받을지 이걸 예측을 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토마토 값이 폭락했어요. 뭐 어땠어요. 뭐 내가 막상 도매시장에 판매하고 나니까 가격 올라갔어요. 막 그러는데 이 친구는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쫙 본 다음에 요때쯤에 팔아야지. 그리고 쫙 판매를 해요. 그런 다음에 완숙 토마토를 또 따로 해가지고요.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또 네이버 쇼핑 라이브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있던 그 자기 그 친구들보다 연봉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이런 농사 짓는 분들이 이런 여러 기기들만 잘 활용을 하면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줄어들지만 농촌에서 우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 점점 공기도 안 좋고 뭐 물도 안 좋고 등등 하니까 유기농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유기농 관심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오아시스라는 회사의 주식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소액 주주인데요. 그 마켓컬리처럼 새벽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유기농만 해줘, 유기농만.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주문하는지 오늘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오거든요. 근데 매진이에요. 탁 조금만 늦은 매진이에요. 그 정도로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근데 유기농 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더 좋다. 수경재배로 토마토를 재배하고 수경재배로 인삼을 재배하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스마트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헬스케어나 웨어러블 얘기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드론 이야기. 이제 저 드론이 이미 이제 저렇게 많이 개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좀 피자 배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 그 인천의 서해 오도에서는 그 저렇게 우체국에서 저쪽에 섬에 저렇게 상자란을 보내야 되는데 일부러 배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론을 탁 띄워가지고 탁 그 섬에 있는 거기다 딱 갖다 주는 거죠. 우체국 이미 하고 있고요. 피자집 하고 있고요. 그 저쪽에 아마 중동 두바이 같은 데도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두바이 같은 데서 드론 택시 나올 것 같습니다. 두바이 같은 데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처음에 이제 두바이에 하겠죠. 두바이 같은 데가 왜 저런 드론 택시가 필요하냐면요. 엄청나게 덥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더우니까 좀 빨리 가고 싶고, 그리고 고층 빌딩이 많으니까 저런 드론 택시가 필요하겠죠. 드론 택시, 드론으로 농약도 주고, 드론으로 방제도 하고, 등등등등, 뭐, 영상도 찍기도 하고, 등등등 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뭐,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 뭐, 그 다음에 또 뭐 택배 하시는 분들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에 그분들 일자리가 많이 줄어듭니다. 네.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지만, 그나마도 몇 년 후에는 그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왜? 이런 드론으로 또 이제 그 배송하는 로봇이 또 개발이 돼요. 네. 그래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또 이제 퀴즈 하나 나갈게요. 퀴즈.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홍천에 사시는데 택배를 주문을 했어요. 택배를 주문했는데 드론으로 배송을 해준대요. 드론으로 톡 배송해 준다 그럽니다. 근데 내가 아파트 3층에 살아요. 아니면 내가 빌라 3층에 살아요. 아니면 어디 사는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3층에 사는데 드론으로 택배를 어떻게 갖다 줄까요? 여기 퀴즈예요. 네, 내가 주문했더니 드론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3층 어떻게 그 택배 주문한 물건을 택배로 갖다 줄까요? 한번 다 해주시죠. 네,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네, 여러분의 아파트에 사는데 주문을 했어요.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 주문했는데 드론으로 보내준대요. 그럼 과연 어떻게 여러분의 집에 배달해 줄까요? 오, 좋아요. 드론 배우고 싶어요. 네, 배우십시오. 네, 드론. 네. 대신 조금 예전에 이렇게 갤러그나 게임이나 잘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제가 드론 배우다가 살짝 잘못 이렇게 터치했더니 얘가 하늘로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산 넘어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은 아니구나. 네, 드론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아파트 옥상에다가 창문으로 좋아요. 네, 좋습니다. 창문으로 좋아요. 서상림님, 창문으로 던진다. 아파트 옥상에 갖다 놓는다. 또, 네, 또 어떻게? 집에, 집에 딱 갖다 줄 거예요. 어떻게 갖다 줄지. 문 앞에까지 갖다 줄 거예요. 어떻게 갖다 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향후 몇 년 후에 내가 물건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딱 갖다 준대요. 근데 아파트에 살아. 어떻게 갖다 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창문에다가 또 다른 분들도 우리 힙합파 TV님, 최재민님, 서상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채팅창에다 적어주셔야지. 오 좋아요 김정숙님 드론 집화장으로.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맞췄어요. 그럼 드론 집화장에서 우리 집까지 어떻게 갖다 줄지. 드론 집화장에서 우리 집까지 어떻게 갖다 줄지. 현관문 앞에 누가 어떻게 갖다 줄까요? 네. 요게 퀴즈입니다. 네. 베란다에 택배 보관함이 생겨요. 택배 보관 거기다 탁 던져놓고 가나요? 네, 좋아요. 네. 네. 로봇으로 김정숙님 좋아요. 네, 거의 70점 맞췄어요. 네. 로봇으로 어떤 로봇일까요? 로봇 강아지가 네. 로봇 강아지 잠시 나올 거고요. 베란다로 안착. 또 다른 분도 상상을 해요. 상상. 왜냐하면 이 수업을 저 혼자 그냥 막 떠들면 재미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드론이 무인 택배함까지 배달한다. 홍 여사님 좋아요. 네. 드론 배달하면 뭘까요? 제가 아까 힌트를 다 드렸는데, 야, 네. 정답이 없으시네요. 네, 네. 자, 거의 막 맞추셨는데, 자, 지금 드론, 맞습니다. AI 배송 로봇 전운숙님 당첨. 박수. 우리 전운숙님 AI 배송 로봇, 인공지능 배송 로봇이 갖다 줍니다. 네. 그래서 드론이 아까 말씀하신 드론 그 택배 집화장에 탁 이제 갖다 놔요. 택배 물건을. 그러면 AI 로봇, 인공지능 로봇이요. 탁 와가지고요. 얘를 탁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요. 여러분 문 앞에 가가지고요. 카톡해요. 네. 누구누구님, 전운숙님, 네, 택배 왔습니다. 그러면 탁 나와서 QR코드 탁 찍고, 그럼 탁 열려가지고 받고, 그럼 얘가 샥 돌아갑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이미 개발이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뭐 그 여러 우리나라의 그 배달 플랫폼 하는 회사들에서 개발되어 있고요. 이미 미국에서는 개발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서울에 오셔서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에 가면 거기 식당이 있어요. 샤롯데라는 식당. 샤롯데라는 식당에 가면 이런 배송 로봇들이 음식을 배달을 해줍니다. 다 갖다 놔요. 근데 사람보다 불편한 게 있어요. 얘가 여기까지만 테이블까지만 갖다 줘요. 바로 식탁으로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갖다 주면 내가 손으로 움직여서 갖다 놔야 돼. 네.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을 물어봤어요. 저런 그 인공지능 로봇이 갖다 주니까는 편한가요? 그랬더니 아직은 편한 거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아직은 모르겠다. 네. 네. 하지만 그렇게 이제 인공지능 배달 로봇들이 앞으로의 배달원의 수요를 대체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네. 자, 그래서 앞으로 드론 배워두시고요. 그리고 혹시 아까 아들이 있는데 군대 안 간 이런 그 아들이 있으면 드론을 지금부터 잘 배워 가르쳐 놓으세요. 그러면 드론 병사로, 드론 부사관으로 군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가면은 이 친구는 가서 뭐 여러 가지 힘든 훈련보다는 드론으로 전쟁하는 걸 할 거예요. 드론으로 가서.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국방부에서도 장성들한테 강의를 한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떻게 전쟁이 바뀌겠느냐. 앞으로는 지상군들이 뭐 총 쏘고 뭐 유격전하는 게 아니라 드론 전쟁이에요. 드론이 슉 가가지고 뭐 폭격도 하고 폭파도 하고 또 뭐 요인 암살도 하고 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 중에 혹시 이제 조금 기계를 잘 다룬다 그런 자녀분이 계시면 드론을 잘 해가지고요. 그런 자격증 같은 거 따가지고 군대 갈 때 가면 드론 부사관, 뭐 드론 병사로 가서 한 1년 반 동안 드론 열심히 배우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드론과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드론 조종만 하는 게 아니라 드론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드론을 수리한다든가 또 드론을 할 수 있는 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런 뭔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망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팁들을 오늘 드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들을 좀 해볼게요. 인공지능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이 뭘까? 네.
보시죠. 네. 자, 이제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면 아마 홍천군에서 좀 스마트하신 분들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아버지는 누구냐? 네. 인공지능의 아버지는 튜링이라는 분이에요. 튜링. 여기 보면 사진에 세 번째에 있는 저 젊은 분 있죠? 양복 입으신 분, 저분이 튜링이라는 분이에요. 튜링. 1950년에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 이분이 논문 하나 썼어요. 논문. 네. 기계도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논문을 썼던 거예요. 그런 논문들을 후세에 있는 분들이 이제 현실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계도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는 고민을 해가지고 하나 논문 하나 썼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역사들을 쭉 보면요, 역사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50년대에 이런 개념들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한 그 1990년대 정도에 인공지능 이야기를 좀 나왔다가 그때는 빅데이터, 데이터가 부족해가지고요. 네, 많이 발전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2011년부터 빅데이터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면서 데이터들이 많이 모아지니까 이제 인공지능 산업이 더 발전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더 좋은 거는요. 예전에는 우리가 아마 여기 한 50대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컴퓨터가 굉장히 컸어요. 여러분 집에 있던 회사에서 막 몇백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도 이만했는데 안에 있는 CPU 속도가 굉장히 느렸어요. 네, 느려가지고 연산 처리가 잘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이런 스마트폰 보더라도 이해를 못하는 게 없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이 정도로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 카드 비용, 그렇죠? 이 비용들이 엄청나게 싸진 거죠. 그래서 여기 아마 30대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플로피 디스크라고. 혹시 플로피 디스크 아시는 분? 네, 1번이라고 적어주세요. 플로피 디스크. 난 옛날에 컴퓨터 할 때 플로피 디스크 넣고 거기다 저장했다. 플로피 디스크가 뭔지 아시는 분 1번이라고 적어주세요. 모른다 2번 적어주세요. 채팅창에다가. 플로피 디스크라는 거를 본 적이 있다 1번, 못 봤다 2번. 그렇죠? 네, 보신 분 김정숙님, 네, 보셨고 그럼 연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플로피 디스크를 보신 분들 보면 1번. 오, 좋아요. 1번. 네. 나는 플로피 디스크가 뭔지 모른다. 네, 그분들은 2번이에요. 2번.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플로피 디스크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옛날에 컴퓨터 처음 할 때는 플로피 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했는데 그것도 막 이만큼 저장한 거 기억나세요? 이만큼? 네. 근데 지금은 요만한 USB 하나만 꽂으면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부활이 돼가지고요. 네. 일단은 빅데이터,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될 수가 있던 거고요. 또 컴퓨터 산업이 발달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발전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요, 스스로 막 공부도 막 해요. 스스로 공부하고 합니다. 아직 생각까지는 못하지만 스스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막 집어넣습니다. 네. 스스로 막 공부를 해요, 인공지능이. 네.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나중에는 저런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을까? 공상과학영화처럼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그쵸, 우리 예언님 2번 그렇죠. 이제 30세 이하 딱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또 퀴즈가 하나 나가요. 퀴즈가 나갑니다. 퀴즈가 나가는데 여기에 있는 저기 보이세요? 여기 있는 그 인공지능 로봇 얼굴 한번 보세요. 인공지능 얼굴 로봇. 네. 로봇 얼굴을 보면은 사람 같죠. 네, 사람 같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소피아라는 로봇, 완전히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 지금 이제 예전에 그 박영선 의원 할 때 박영선 의원, 뭐 지금 박영선 뭐 그 장관 하시던 분, 이분하고 같이 이제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저 인공지능 로봇과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대화 나누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꼬마애가 앞에 있는 거예요. 꼬마애 올라와서 이렇게 피부를 한번 보라고 그랬죠. 정말 사람 같더란 얘기죠. 사람 같더란 얘기죠. 네네. 그런데 그 인공지능 로봇에 가발을 안 씌웠어요. 가발 안 씌우고 여기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그냥 기계로 놨더란 얘기죠. 이렇게 위에나 뒤에는 그냥 기계예요. 얼굴만 피부처럼 사람처럼 돼 있고 막 눈도 깜빡거리고 막 말도 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퀴즈가 나갑니다. 왜 저런 그 인공지능 로봇에 가발을 안 씌웠을까? 이유가 뭘까요? 네, 한번 퀴즈 나갑니다. 네, 오 3.5 가지고 있어요. 좋아요. 장인식님, 네, 네, 네. 자, 왜 저런 인공지능 로봇, 사람 같은 로봇에 가발을 안 씌웠을까요? 피부도 사람하고 똑같은데, 네, 왜 그랬을까요? 적어주세요. 네, 왜 인공지능 로봇 분명히 얼굴은 사람같이 말도 하는데 가발을 안 씌웠을까? 네,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네. 수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안여름님 좋아요. 네. 또 다른 분, 네. 저기 완전히 이제 얼굴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가발 안 씌웠어요. 우와 맞아요. 힙합파 TV. 네. 열이 발생해서 맞아요. 네. 또 네, 사람과 구분이 어려워서 홍 여사님. 홍 여사님 맞습니다. 네. 사람과의 빠른 구별을 위해서 박인하님 맞습니다. 사람 홀릴까봐 맞아요. 김신희님 말이 정답입니다. 네, 사람 홀릴까봐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사람같이 보여서 로봇처럼 보이게 하려고. 맞습니다. 우리 춘천 YMCA에 청소년 수련관에 계신 분은 이런 수업을 들으셨나 봐요. 맞습니다. 네. 사람과 로봇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얘는 기계이기 때문에 가발까지 씌워놓으면요 발열이 많이 나와서 오작동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가발까지 씌워놓으면 진짜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쟤는 사람 로봇인데 나중에 우리를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발 안 씌운 겁니다.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렇죠. 우리 불쾌한 골짜기도 아시고. 네, KNAK 2599님. 가발이 불편해서 좋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채팅창에다가 채팅을 적으시면서 이제 이미 예전에 이런 뭐 강의를 들으셨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셨거나 하신 분들은 맞추잖아요. 불쾌한 골짜기를 알고 계시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요. 유튜브 찾으시면 돼요. 유튜브.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학생들한테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유 선생한테가 찾아와라 그래요. 유 선생. 그래서 앞으로 교육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석학들이 강의를 저처럼 이렇게 올려놓는 거 이렇게 올려놓으면 전 세계에서 듣는 거죠. 이제 뭐 번역해서 듣거나 그냥 듣거나 들은 다음에 지금처럼 질의응답하고 토론하고 그럼 학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굳이 미국의 하버드를 가지 않고 MIT를 가지 않아도 그 나라 있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는 거예요. 유튜브로 듣는 거예요. 네. 들어가지고 수준들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네. 그렇게 되는 세상이 지금 다가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런 페파 로봇, 밑에 있는 페파 로봇, 예전에 일본에 가서 제가 보고 왔어요. 페파 로봇. 네. 우리나라에도 저기 인천공항 또 여러 가지 백화점 이런 데 들어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가 오른쪽 위에 있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에서 여기 샀잖아요. 현대 겁니다.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저런 로봇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전투용 로봇, 그다음에 뭐 그 일하는 로봇, 뭐 택배하는 로봇 개발하고 있어요. 그럼 현대차에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두고 저거를 인수한 거죠. 그 인수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자동차 산업은요 한계가 있어요. 네, 한계가 있어요. 네. 이제 자율주행차 뭐 등등등 되고 또 뭐 공유경제 집에 자동차가 없어도 턱 스마트폰으로 딱 누르면 홍천군에 사시면 홍천군청에서 자동차가 있다가 쉬 가요. 네, 그 뭐 홍천에 있는 그 홍천강 밑에 어디 뭐 그 펜션에 사신다 딱 가요. 딱 타요. 그럼 어디 가죠? 그럼 싹 데려다주고 다시 또 딱 가요. 또 다시 또 이제 군청에서 일 보고 집에 돌아갈 때 나 어디로 가죠? 그럼 싹 갖다 줘요. 데려다 줘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지나면 자율주행차가 여러분들 일일이 자동차 없이도 되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한계를 느끼고 로봇 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자녀분들이 나중에 뭐 되고 싶니? 그러면 저는 은행원 되고 싶어요. 뭐 증권회사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리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신 분 중에 자녀분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자녀분들한테 저 누구야? 혹시 나중에 그 대학 졸업하거나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슨 일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랬을 때 희망 직업이 뭔지 한번 적어봐 주세요.
자녀 있으신 분들 희망 직업 한번 적어봐 주세요. 희망 직업. 그러면 희망 직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마 국내에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자리, 미래 직업 이런 강의들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일 거예요. 전국에 있는 도서관, 뭐 대학, 그다음에 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많이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나중에 미래 직업을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남들보다 좀 실력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의 직업 선택을 뭘 하면 좋을지를 한번 제가 판단해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봐 주세요. 공무원, 공무원 좋아요. 또 적어봐 주세요. 공무원, 네, 공무원, 네, 적어봐 주시고 공무원 적어봐 주시고 또 적어봐 주세요. 게임 프로그래머, 홍 여사님 아드님이 게임 프로그래머로 아마 대성하시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그래머가 다 뭐가 될 거예요. 건축가 좋아요. 건축가 또 좋아. 식당 사장 좋아요. 네, 혹시 뭐 은행원 한다던가 아니면 증권회사 한다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얘기도 해봐 주세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공무원분들 많으니까 공무원분들 제가 공무원교육원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요. 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분도 계시지만 제가 그냥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하니까 에이 저분 또 이상한 얘기 하네 그러지 마시고 제가 그냥 4차 산업혁명을 연구하고 책을 쓰고 강연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선생님부터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라는 직업들이 많이 변화가 될 겁니다. 네. 제가 요즘에 그 초중고 교사 연수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애를 안 낳아요, 애를요. 네. 네. 저희 딸도 지금 뭐 결혼할 생각도 없고요. 아예 애 낳을 생각은 아예 안 해요. 네. 인구가 줄어듭니다.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기존에 선생님 하시던 분들은 정년을 만나보시면 괜찮지만 지금 바로 선생님 되신 분들은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학생 수가요.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 해보니까 학생들이 학교 가기를 싫어해요. 네,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그래요. 교수님, 지난번에 비대면 대면 수업 같이 하게 될 때 그냥 비대면을 하면 안 돼요? 막 그래요. 학생들이. 왜?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집에서 화장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밑에 추리닝 하나 입고 앉아서 수업 듣는데 집중 잘 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또 시간 남아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초중고생 대학생들도 이제 비대면 수업에 이제 많이 적응이 되어 있어요. 적응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향후에는 수업들이 그렇게 뭐 모여서 하는 수업도 좀 하지만 거의 많은 수업들은 비대면을 할 거란 얘기죠. 그럼 선생님들이 굳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유명한 서울 교대를 나와도 나중에 임용돼서 갈 데가 없다 그러잖아요. 발령 받을 데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선생님이라는 직업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공무원, 네.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도. 네,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계신데 이 공무원분들도 인구가 줄면은요 어떡할 거예요? 네. 지금 뭐 홍천군에 몇 개 면이 있는데 인구가 줄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민센터나 뭐 이렇게 이런 걸 합치겠죠. 합치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공무원들은 저기가 돼 있잖아요. 뭐 신분이 보장돼 있잖아요. 정년이 뭐 보장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그만두게 할 수 없잖아요. 저희들이 예측하는 건 뭐냐면 이제 2부제 근무를 하는 거예요. 네.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니라 오전 근무, 오후 근무 이런 식으로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월급을 더 많이 주느냐? 월급은 그렇게 많이 안 올릴 것 같아요. 그냥 신분만 보장해주고 대신 근무 시간을 줄여서 할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다른 분들처럼 좋아요. 우리 환경연구원. 앞으로 환경은 점점 나빠져요. 그런 환경 관련된 직업들은 더 많이 생겨나겠죠. 연구를 하시던 뭘 하시던 생겨납니다. 그리고 위에 또 조은영님 생명과학, 화학 전공 이런 거예요. 생명과학,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생명과학 괜찮은 전공이에요. 괜찮습니다. 사회복지사, 남궁명님 사회복지사 괜찮아요. 사회복지사. 네. 왜냐하면 지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쪽에는 엄청난 예산들이 앞으로 투여가 될 거고요. 사회복지사들이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일들이 많냐면 앞으로는 사회복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담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좀 많이 지금 다가온 핀란드나
뭐 독일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 가보면요. 일단 젊은 친구들이 직업이 별로 없어요.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전공을 잘못 선택해서 아니면 일자리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보신 것 같은 기본급여 받고 살아요. 기본급여. 한 달에 얼마씩 기본급여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아 살아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요. 맨날 그 지하철역 근처에서 뭐 그 노닥거리고 놀고 막 문신하고 막 귀 뚫고 코 뚫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굉장히 우울해합니다. 우울해하고 뭐 그다음에 삶을 마감을 하고 싶은 충동도 느끼고 여러 가지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핀란드 같은 데는요. 내가 상담학을 공부하겠다. 대학원을 가서 공부하겠다. 그러면 학비 무료예요. 박사과정 가도 학비 무료예요. 그러면 나중에 국가에서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해서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상담까지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 들고 나 지금 외로워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상담사가 찾아갑니다. 가서 같이 얘기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도 좋아하더라는 얘기죠. 사회복지사 굉장히 좋은 직업들이고요. 그런데 향후에 이제 많이 줄어들 직업들이 뭐냐면 이 증권사 근무하는 분들 아니면 여기 농업 있으신데 농업도 아마 그 금융 분야 이쪽에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은행을 안 가잖아요. 농협에도 뭐 잘 안 가잖아요. 다 스마트폰으로 다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통장 개설하는 것도 다 스마트폰으로 해요. 다 합니다. 특히 증권회사나 은행 같은 경우는요. 로봇 어드바이저가 여기 교재 나온 것처럼 로봇 어드바이저가 더 예측을 잘해요. 네. 주식 뭐 예측도 로봇 어드바이저가 잘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투자 상품도 더 잘하고 은행의 점포들이 많이 줄어들 거란 얘기죠. 농협 점포도 줄어들 거예요. 금융 쪽에는요. 네. 은행도 마찬가지고 증권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직업들이 많이 이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은행에서 막 명퇴시키고 있어요. 명퇴. 그런 분들 제가 또 강의하러 가요. 새로운 인생 희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은행에서 계시면 나와가지고 잘 모르세요. 스마트 기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인생 희망을 준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오 좋아요. 박 교수님 9살 손잡꿈이 조종사입니다. 네. 자,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우리가 뭐 앨런 머스크가 개발한 우주선을 타고 화성을 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오겠죠. 그 조종사 직업 괜찮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업 이야기 잠깐 나눠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것도 하게 되냐면 요 페이스 안면 인식 기술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안면 인식 기술. 그럼 안면 인식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이런 회사에 근무하느냐? 아까 여기 있는 최지민님의 프로그램 개발자, 게임 프로그래머,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 이런 친구들이 프로그래머들이 가서 저런 거를 개발하고 하겠죠. 네, 컴퓨터에 능한 프로그램에 능한 이런 친구들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작년 1월 달에 미국 샌디에고에 갔다가 LA에 갔다가 이렇게 이제 컨퍼런스 갔다 왔어요. 갔는데 LA 공항을 딱 들어가는데 저렇게 안면 인식이 되는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우리는 막 들어갈 때 여권 내고 비행기표 내잖아요.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미 저렇게 에스카레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다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혈액형이 뭐고 뭐 다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통과하라는 얘기죠. 저는 이제 외국인이 안 되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미 안면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통과합니다. 이런 기술이 발달돼 있어요. 특히 중국이 안면 인식 기술이 훨씬 발달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범죄도 많이 생기긴 하지만 앞으로 저런 안면 인식 기술로 인해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얼굴만 딱 대고 문을 연다든가 여러분 창문을 연다든가 아니면 뭐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하는 세상이 온다는 얘기죠. 바로 이 안에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막 영어 공부하느라고 막 고민 많이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네, 영어 공부 그죠? 네. 이제 영어 공부를 뭐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영어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 50대 되신 분들 예전에 얼마나 성문종합 영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맨날 영어 공부하러 다녔잖아요. 그죠? 뭐 타임지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도 외국 사람 만나면 영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미 구글에서 구글 번역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저도 그래서 논문 쓸 때요. 구글 번역기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약간 수정해가지고 제출해도 외국의 저널에 막 실리곤 합니다. 네. 그 정도로 구글의 번역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외국의 여러 가지 서적이나 논문의 이거를 구글 번역기로 돌려서 얼마든지 영어를 잘 못해도 알 수 있다. 또 외국의 유명한 교수님들의 강연도 유튜브에 나온 것들을 번역기 돌려서 알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한 80%가 정확하다면 향후 몇 년 안에는 거의 99%가 정확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코로나 끝나고 세계 여행 다닐 때 탁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뭐 돼요. 지금 되지만 향후 몇 년 후에는 더 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서 탁 태국 가가지고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그럼 헝남 요티나이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많이 와 있어요. 한 80%는 돼요. 근데 99%가 되는 날이 향후 몇 년 안에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네, 넷플릭스로 아마 영화 보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관들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넷플릭스로 집에서 영화 보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1년 동안 영화관에 한 번도 안 갔어요. 네, 그리고 집에서 넷플릭스를 봐요. 근데 이 넷플릭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가지고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로맨스 영화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 내 나이와 여러 가지 내가 그동안에 봤던 영화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가지고요. 최재형 님이 보면 좋을 만한 영화 그리고 딱 추천해 줘요. 정말 추천받고 들어가서 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런데 이 영화 산업도 예전에는 전 세계에 배포해 가지고 뭐 영화를 봤는데 지금은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에 올리기 위한 영화만을 만들어내요. 그 정도로 지금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행뿐만 아니라 영화관도 지금 많이 문 닫고 있는 세상이 온다는 얘기죠. 네. 네, 지금 벌써 문 닫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서상림님 파파고 번역기. 네. 파파고 번역기는 네이버에서 한 거예요. 네이버에서 한 파파고 번역기도 향후에 더 많이 발전될 겁니다. 네. 실제로 아마 구글하고 파파고가 쌍벽을 이루면서 이 두 가지만 들고 다니면 외국 가서도 얼마든지 그 나라 말로 영어를 모르더라도 그 나라 말로 물건을 사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드론 이야기는 말씀드렸고 무인 자동차도 말씀드렸죠. 무인 자동차. 그래서 지금 자동차를 주문하실 때, 네, 주문하실 때 만약에 내가 신차를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전기차도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나오고 요즘 나온 신차들은 거의 자율주행 기능들이 많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향후 정확한 예측은 아니지만 몇 년 안에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상용화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자동차 회사에서 나오는 광고들이나 이런 거 보면 자동차 탁 놓아가지고 어디 가죠? 그럼 탁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구글이라는 기업 대단한 기업입니다. 구글에서 저런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차 등등등에 대한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죠. 그 비결이 뭐냐면요. 바로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하잖아요. 그죠? 빅데이터로 수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글 남기잖아요. 수집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카드 쓰잖아요. 수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이 모여졌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구글에서는 왜 저런 기술이 가능하느냐? 네, 바로 그런 빅데이터를 많이 모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일단 수학을 잘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수학을요. 수학. 네. 자, 여기서 그러면 한번 적어봐 주세요. 여러분들의 스스로예요. 난 수학을 잘한다. 네. 1번, 못한다. 2번 적어봐 주세요. 수학.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지금 뭐 손주가 있는 분도 있고 자녀분이 있는 분도 있고 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래의 직업에서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학을 잘한다 1번, 못한다 2번 적어주세요. 채팅창에다가. 네,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앞으로는 수학을 잘한다 1번, 못한다 2번 좋아요.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 2번. 네. 못한다 2번. 네. 네, 적어봐 주세요. 네, 저도 말씀을 드리면 산수를 못해요. 산수를 못하니까 수학도 못하죠. 그래서 수포자예요. 수포자. 네, 소위 말하는 수학 포기자였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수학을 포기해도 다른 걸 잘하면 대학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운이 좋아서 대학을 갔죠. 네. 그런데 공대를 간 거예요. 대학원을.
대학원을 공대를 갔는데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수학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대학원에 석사까지 마쳤는데 박사를 수료만 하고요. 논문을 못 썼어요. 네. 못 써가지고 다시 공대에서 이제 그만두고 상담학 박사를 딴 겁니다. 이 정도로 수학적인 실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포자, 그죠? 수포자였어요. 수학이 약해요. 네. 자, 서상림님, 아마 부모님이 수학을 잘 못하시면 자녀분들도 수학을 잘 못할 거예요. 이게 유전이에요, 유전. 수학 못하는 건 유전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얘가 수학적인 게 안 된다 그러면요, 먼저 여러 가지 그 수학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교육들 한번 시켜보세요. 그랬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수학을 포기시키고 다른 쪽으로, 인문 쪽으로 가셔야 돼요. 네, 예술 쪽으로 가든 뭐로 가든 가게끔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 안 되는 애만 열심히 학원 보내면요,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딱 수학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직업 판단 한번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십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유전이라고 보시면 유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부모님한테. 어머니 수학 잘해요? 어머니 수학 잘 못하죠. 산수를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분들한테 수학을 열심히 한번 잘할 수 있게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 얘는 수포자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다른 쪽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구글에 모여가지고, 네, 그 친구들이 또 공대 나온 유명한 분들이 또 인도의 유명한 또 머리 좋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구글에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저는 무인자동차 등등등, 아까 생명연장 프로그램 등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론과 무인자동차는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나르는 로봇, 달리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 기자도 많이 줄어드는 세상이 된 거죠. 네, 신문사가 점점 없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요즘 신문을 안 보잖아요. 안 보잖아요. 종이신문.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기자랑 방송국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방송국과 신문사가 지금 엄청난 적자래요. 사람들이 광고도 안 하죠. 또 TV도 안 보죠. 신문도 안 보죠. 그래서 신문 기자, 그다음에 방송 기자 이런 분들이 힘들어지는 세상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봇들이 기사를 써요. 특히 야구 기사 로봇이 더 잘 씁니다. 네, 지금 9회 말 말루에 누가 쳐가지고 안타가 어떻고 더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서상림님, 동생은 초중학교 1, 2등 했어요. 그거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잘하신 거예요. 네, 좋아요. 동생은 이게 한 분은 잘하고 한 분은 못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자, 하시고, 그래서 이제 로봇들이 기사를 쓰는 이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신문사와 방송국도 힘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술도요. 이것도 구글에서 만든 기술인데, 원본 사진을 보고 로봇이 그림을 그려요. 직접 그리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에 그려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경매에 팔았는데 이걸 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정말. 그래서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번역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사진처럼 어떤 마트 매장에 가면 이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한테 물어보고, 또 공장에 가면 로봇들이 조립을 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면 로봇들이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음식 만들 때는 내가 잘 김치를 못 만들고 찌개를 못 끓여도 옆에 인공지능 스피커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헤이 클로바, 네, 김치찌개 끓이는 거 알려줘. 그럼 얘가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네, 두부를 어떻게 자르시고요, 뭘 어떻게 하고요, 넣으시고 몇 분 끓이시고, 옆에 인공지능 요리사를 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간의 일들을, 우리들이 이제 번잡한 일들을, 아까처럼 손 떨려가 수술 못하는 일들을 로봇들이 도와주는 세상. 네. 그리고 백화점에서 아니면 마트에서 거기서 힘들게 배송하거나 일하시는 분들 말고 이제 웬만한 일들은 저런 인공지능 로봇이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마 앞으로 주민센터에는 저런 인공지능 로봇이 딱 있을 거예요. 네, 있어가지고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사회복지과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웬만한 건 여기서 해결해 드릴게요.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굳이 거기에 주민센터에 있는 분들이 지금 5명이 근무하면 그중에 1명만 근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변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이야기를 좀 설명드리면요. 지금의 인공지능은 한 유아를 지나서 초등학생 정도까지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현재까지는요. 향후에는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성인까지, 청소년까지 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정말 강한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인공지능들이 인간의 뇌 기능의 전 영역들을 지금 따라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간과의 갈등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인공지능의 기술들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자, 인공지능의 기술들은 보면 바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을 하고 분류를 하고 얘네들이 이제 최적화시켜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 쉽게 말해서 네, 그런 것들이 인간의 뇌처럼 컴퓨터가 이제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많은 산업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헬스케어에서 금융에서 또 뭐 쇼핑과 호텔에서 고객 서비스에서 마트에서 또 그 외국어에서 뭐 요리사까지 등등등 많은 인공지능들이 여러분의 삶에 차근차근 지금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2년 전만 해도 제가 막 아까 그 팝하거나 아니면 뭐 헤이 클로바 뭐 헤이 진이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집에서 쓰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스마트홈, 저게 이제 네스트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마트홈 회사예요. 저기 가면 마트에서 팔아요. 마트에서 저렇게 센서랑 이런 걸 팔아요. 저거 사다가 집 장착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이제 아마존 에코 스피커를 보고 벤치마킹에서 나온 것들이 지금 뭐 지니, 뭐 기가지니니, 뭐 클로바니, 뭐 등등등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해외 기업만 그러냐? 국내 기업들도 이렇게 많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한 회사들이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저런 회사에 가셔야 돼요. 저런 회사에 가야지만 주식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쿠팡 얼마나 부러워요, 쿠팡. 네, 쿠팡에 근무하는 분들은 지금 뭐 주식을 얼마씩 준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런 아마 대기업보다는 저렇게 앞으로 전망 있는 기업에 여러분 자녀분들이 근무하고 여러분들이 또 그런 쪽에 투자하시고 그래야지만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 상장하고 해외에서 또 막 투자 받아가지고 더 기술이 발달되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을 한번 돌아보면요, 네, 한번 이제 그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한번 쭉 제가 다시 복습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은 학습을 통해서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최적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음성인식 기술이에요. 음성인식 기술. 왜냐하면 우리가 로봇과 같이 일을 하는데 얘가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얘가 작동을 못 하잖아요. 그치? 제일 중요한 게 음성인식 기술이에요. 그래서 네이버가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네이버는 이런 음성인식 관련된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이버 포털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인식을 해서 추천을 해주는 거죠. 비서 같은 역할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발전된 게 로봇이에요, 로봇. 이제 홍천에도 지금 농사를 짓거나 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제 내가 뭐 열심히 밭에 가서 일 안 해도 로봇이 가서 그렇죠? 그 로타리 친다로 로타리도 얘가 다 치고 네. 씨도 뿌리고 다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올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연합이 빡 돼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편하게 해줄 거다. 네, 편하게 해줄 거다. 근데 삶이 편해지면 힘들어지긴 그다음부터 정신이. 일거리가 없으면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나는 뭔가 어떤 취미 활동을 해볼까, 어떤 보람된 일을 해볼까 대한 준비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도 알려주시고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 고민하셔야 돼요. 네. 자, 보시면 이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 의료 서비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수명이 120살까지 연장이 된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많은 이런
뭐 신문 기자나 아니면 뭐 금융이나 마른 곳에서 로봇의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예측을 잘하는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많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데서는 저도 지금 아마존에서 뭘 주문해요. 그럼 뭐 정말 빠르게 날라오더라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존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아마존이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한국에 있는 많은 유통들은 어려워질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벌써 SK랑 준비해가지고 아마존이 하는데 아마존이 저기에 있는 저런 기술들 아주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가지고 한국 시장을 장악하면 한국에 있는 많은 소매업들이 힘들어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IBM 셰프예요. 왓슨에서 만든 IBM 셰프인데 여러분들의 냉장고 지금도 이제 좋은 냉장고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삼성에서 나온 냉장고 그 안에 다 무슨 음식이 뭐가 있는지 냉장고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먹을까 냉장고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예를 들어 냉장고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그럼 주인님 오늘은 뭐 김치가 좀 남아 있고 두부가 남아 있으니까 두부김치 어떠세요? 좋아. 그러면 얘가 또 음성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부김치는요. 두부김치 할 때는 들기름을 이만큼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두부는 얘가 그 데칠 때 몇 분을 데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딱 얘가 해주는 거예요. 나는 오늘 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 제가 고기를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냉장고가 주문해서 뭐 삼겹살을 주문한다든지 이런 세상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네. 이미 삼성에 요즘 새로 나온 냉장고들이 그런 것들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의 직업들이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또 강한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에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네. 전 세계에서 특히 중국, 뭐 미국, 뭐 많은 곳에서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손정희 회장이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교육들을 특히 청년들을 위해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모으고 또 그거를 가공하고 또 그거를 잘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한 교육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막 경고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특히 요즘에 이제 앨런 머스크 무슨 뭐 클럽하우스에 나와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은 막 뛰고 막 그러잖아요. 뭐가 막 뜨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앨런 머스크는요 몇 년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이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되면 핵보다 위험할 수 있다. 악마를 부른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인공지능과 같이 일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사람을 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작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사회복지사님 아실 거예요. 외국에 있는 이런 데는 예를 들어 그 요양원 같은데 인공지능 로봇이 쫙 다니면서 막 이렇게 약도 나눠주고 물도 나눠주고 막 그래요. 대화도 나누고 그런 로봇이 있어요. 근데 그 사회복지 로봇은 팔이 없어요. 팔이. 몸통만 있어요. 얼굴하고 몸통만 있어요. 그리고 바퀴로 막 굴러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혼자 사시는 아니 요양원에 계시는 뭐 이런 분들하고 얘기 나누고 게임도 막 같이 하고 막 그래요. 약도 나눠주고 막 그래요. 근데 팔이 왜 없을까요? 팔이. 요게 퀴즈예요. 퀴즈입니다. 네, 그런 요양원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이제 그런 중환자들을 케어하는 로봇이 있는데 사회복지 로봇이 있는데 얘는 몸통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마지막 퀴즈입니다. 마지막 퀴즈. 오늘 10분뿐이 안 남았어요.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마지막 퀴즈. 왜 몸통만 있을까요? 그런 로봇들은. 네. 팔이 있어야 되면 왜 팔이 없을까요? 네. 퀴즈.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마지막 퀴즈. 네. 그래서 왜 그런 로봇들, 뭐 중환자들을 케어하거나 뭐 아니면 뭐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로봇들은 몸통만 있을까? 왜 팔이 없을까? 네. 그리고 왜 발이 없을까? 그냥 바퀴로만 굴러다니까. 네. 왜 그럴까 한번 적어봐 주세요. 그렇죠. 돌다가 사람을 다칠 수가 있어서. 그렇죠. 맞습니다. 또 적어봐 주세요. 네. 왜 팔이 없을까? 네. 그렇죠. 다칠 위험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오작동 때문에 그래요. 정답은요. 오작동 때문에 그래요. 팔이 있으면 혹시 몰라서 오작동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분들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작동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규약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그 강한 인공지능은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규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중에서 얘가 조금 생각만 하려고 그러면 자의식을 갖게 되면 알고리즘을 필수적으로 공개하는 것들을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같이 뭐 협정서도 쓰고 뭐 규약도 하고 뭐 유엔에서 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카이스트에서 무슨 로봇을 만드는데 요 규칙을 어겼나 봐요.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한국하고는 연구 같이 안 하겠다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과학자들이 알고리즘을 공개하면서 강한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데 이제 서로 좀 규제나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우리의 하인으로서 계속 우리의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 위해서 인공지능과 인간과 공존하고 협력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과학자들이 준비하고 있고 정부기관에서 준비하고 있고 전 세계 국제기구가 같이 협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그 한국과 뭐 유럽연합이 로봇 윤리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등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향후 몇 년간은 이런 그 강한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것들이 또 생겨나겠죠. 뭐. 네. 자, 보겠습니다. 네, 출첵. 자, 그래서 이제 끝나갈 건데요. 그 맨 마지막에 끝나시면 여기 맨 위에 온라인 설문 링크가 있을 거예요. 홍천군 평생학습 TV에 온라인 링크를 딱 누르시면 네, 거기다가 그거 달아주셔야 돼요. 네, 눌러서 요 링크 맨 위에 떠 있을 거예요. 설문조사. 이 설문조사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 강의 어땠는지 설문조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끝나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맨 위에 있는 온라인 설문 링크, 네, 설문 링크 한번 체크해 주세요. 우리 저 설문 링크 잘 들어갔나? 네. 그래서 맨 위에 설문 링크를 올려놓을 거예요. 고정시켜 놓을 거예요. 거기서 설문 링크를 눌러서 설문지를 한번 작성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 해나가는 상황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멘트를 좀 넣을게요.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거예요. 네. 로봇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최지민님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고민하십니다. 네. 일자리. 앞으로 없어질 일자리 네, 예측이 되죠. 막 네. 어떤 일자리가 없어지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교사. 죄송하지만 이 중에 교사가 계시면 본인들도 인지를 하시더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앞으로 직업의 33%를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회계사, 제가 지난번에 회계사분들 무슨 협회에서 강의도 했는데 그분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회계사, 우리까지만 회계사고 향후의 세대들은 회계사는 한 명, 나머지는 인공지능이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업무들이 지금 하다못해 국세청 업무들도 뭐 수술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뭐 조정하고 뭐 하는 것만 회계사가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택시 운전사도 아마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율주행차로 막 하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없어지는 게 부동산 중개인이 없어질 거예요. 중개인. 지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 너무 비싸가지고 많은 분들이 막 불만이 많잖아요. 좀만 기다리세요. 그 몇 년 안에 부동산 중개사도 많이 없어집니다. 이제 예를 들어 내가 홍천에 무슨 땅을 사고 싶다. 그럼 가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요. 스마트폰 대고 딱 QR코드 찍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블록체인으로. 이런 세상을 이미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 과연 4차 산업혁명은 네. 우리들의 일자리를 줄여줬는가? 네. 그래서 원장님 강의 너무 좋아요. 네. 더 강의 듣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까 전화 그거 주세요. 제가 전화번호 다시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자 주세요. 그럼 제가 강의한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내드리거나 또 제가 쓴 책들 있잖아요. 제가 쓴 책들 자료들을 좀 보내드릴게요. 공부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특히 저는 미래 일자리 제 전공 분야는요. 미래 일자리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이쪽 분야입니다. 이쪽 부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상품권 받으실 분들은 또 문자 주세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뺏는다? 아닙니다. 네. 인공지능이 처음엔 일자리를 뺏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인공지능과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새로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새로 생겨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드론 없을 때는 드론 조종사 필요 없었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드론 조종사, 드론 수리하는 사람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죠? 요즘에 드론 잘 배워가지고 드론 촬영만 쫙 해줘도요. 드론 촬영만 해줘야 쫙 이래 홍천에 부동산 찍는다. 이것만 찍어주고 막 몇십만 원씩 받는 분들도 있어요.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자리는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자리도 줄어들어도 거기 맞춰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들이 또 생겨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적성을 잘 파악해서 수학을 못하는 친구 보고 억지로 뭐 하라고 그러지 말고 수포자들한테는 수포자들이 갈 길들을 잘 체크를 해주시라는 얘기죠. 수포자들은 수포자들의 갈 길 체크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가망이 보이면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게 해가지고 공대를 가가지고 뭐 인공지능 로봇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빅데이터를 뭐 한다든가 프로그램 뭐 한다든가 이런 쪽의 직업으로 가면 앞으로 120살까지 할 수 있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링크가 안 된대요. 다시 좀 봐주세요. 링크 봐주시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링크 좀 다시 봐주세요. 네, 링크. 네, 네, 우리 김신우님, 예, 링크. 네. 자, 그래서 일자리가 앞으로 이제 여가 시간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여가 시간이. 네. 공무원분들도 이제 오전법만 근무하고 쉬는 날이 많아질 거고, 그 다음에 직장 근무하는 분들 재택근무를 많이 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로봇이 많이 근무를 하니까 인간이 그렇게 일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세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혹시 안 드나요? 세금. 그럼 세금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 사람한테 세금 받아야 되는데 소득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질문이 있겠죠. 자, 그래서 퀴즈 하나 더 낼게요. 링크가 잘 안 돌아가니까 링크 올리는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또 한번 퀴즈 날려보겠습니다. 자, 사람한테 우리가 세금 못 받으면 누구한테 세금 받을까요? 누구한테 세금 받을까요? 네, 박혜수님 감사합니다. 네, 채팅 링크는 빨리 찾아서 올려주세요. 네, 여기다 채팅 링크 적고 위에다 고정해 주시면 되는데, 네, 설문 링크 그렇죠. 다른 질문보다는 설문 링크 질문 맞아요, 안은경님. 로봇 개발자가 아니라 로봇들한테 받을 거 로봇들한테. 그래도 홍천에 무슨 예를 공장이 있다. 공장에 원래 직원이 20명인데 직원들 집에서 쉬게 하고 로봇이 일을 한다. 그러면 로봇한테 세금을 매깁니다. 로봇이 일하면요 로봇한테 세금을 매겨요. 홍천에 있는 공장에서 세금을 홍천군청에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모아가지고요 홍천 군민한테 균등하게 기본급여를 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동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놀면서 돈 버는 직업들이 앞으로 뜬다. 네. 놀면서 뜨는 직업이 뜬다. 그게 바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같은 거예요. 제이플라라는 친구 한 달에 막 엄청난 수익 벌죠. 노래만 부르는데 그런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유튜브 크리에이터 같은 직업들. 그래서 이런 제이폴라 같은 친구는 전 세계 사람들이 고객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비용도 지불하고 뭐 광고비도 받고 등등등을 하죠. 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 네,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 15년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이내에 대학 절반가량이 문을 닫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명문대학을 다녀도 사이버 대학하고 똑같아요. 학교를 못 가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럴 거면 왜 일반 오프라인 대학 아니냐. 사이버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올해부터 사이버 대학도 박사과정이 생겨요. 석사뿐만 아니라 박사까지 생겨요. 그럼 굳이 학교 가지 않고도 집에서도 사이버로 박사학위를 받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게 너무 대학 하지 마시고요. 본인들의 적성을 잘 찾아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직업들을 찾는 것들을 좀 많이 컨설팅을 하시면 좋고요. 혹시 자녀분들의 그런 미래 직업이나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제가 무료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초등학생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앞으로의 일자리가 65%가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앞으로 바뀌는 일자리들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링크가 계속 안 뜹니다. 링크가 올라갈 때까지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30분이 넘어갔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강의를 끝나면 여러분 나갈까봐 계속 질문 받고 계속 얘기를 할게요. 네. 자, 그래서 뭘 만드는 직업들 가지는 건 너무 좋아요. 만드는 직업들. 예를 들어 그거 있잖아요. 뭐 지난번에 아마존에 뭘 팔았냐면 호미 팔아가지고 대박 나신 분 있잖아요. 호미. 우리 왜 그 판매는 호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마존에 팔아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호미 사가지고 이거로. 왜냐면 미국 사람들 집에 가면 앞에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있고 앞에 풀도 뽑아야 되고 이런 걸 해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면 벌금이 나와요. 내가 잡초가 우거진다. 옆집에서 신고해요. 저 집에서는 잡초가 우거지는데 안 뽑았다. 저 집 잡초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본다. 신고하면은 경찰이 쫓아가요. 벌금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민 가가지고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서 정원 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 받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홈이었어요. 홈이. 6시 저녁 먹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홈이. 좋아요. 이제 링크 다 떴나요? 이제 맞춰도 될까요? 네. 자, 링크 떴나 보고 다 됐으면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6시에 저녁을 먹여야 돼서 나가셔야 되나 보네요. 그러면 이제 그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제 나가도 되는지 우리 선생님 물어봐 주세요. 6시 저녁 먹어야 되는 소장님님 그리고 아까 우리 링크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모범생을 강조하는 시대는 지났다. 네. 그래서 링크를 댓글에 달아주시면 되는데 그죠? 네. 자, 링크를 댓글에 달 때까지 좀만 기다려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는 모범생이 아니라 이제 좀 괴짜 인재들이 부자가 되고 또 평생 동안 일을 즐기면서 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네. 네. 링크를 댓글에 달아주세요. 네. 네. 하시고 그런 세상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의 여러 가지 이런 거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새로운 내가 좀 괴짜가 될 만한 거,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한테 뭐 알릴 만한 거 뭐가 없을까? 아까 호미처럼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미래의 인재상은요 협력하는 괴짜들이 되는 거예요. 협력하는 괴짜들. 네. 미래 인재상은 협력하는 괴짜들이 많으면 돼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많으면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아까 제이 폴라 같은 친구들이 많으면 우리나라가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괴짜가 되는 교육들을 많이 시켜주시고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과기정통부에서 2025년까지 10만 명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사를 양성하겠다고 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교육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뭐 디지털 배움터 그래가지고 스마트폰도 알려주고 PC도 알려주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시간이 됐으므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 주시고 그 채팅방의 링크는 여기서 이제 링크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거기다가 하시고 뭐 정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들을 우리 홍천군 평생학습TV에서 잘 찾아서 이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짝짝짝. 우리 글자로 한번 짝짝짝 해주실까요? 글자로 짝짝짝 해주세요.